네, 안녕하세요. 함께 걷자 부자의 길의 권프로입니다. 오늘은 2022 경제위기의 서막 코인 시장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종전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던 미국 기억하시죠? 이 여파로 1년 뒤 미국 4대 국책은행이자 무려 700조 원 규모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리먼 브라더스까지 파산해버렸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240조 원 정도니까 말 그대로 역대급 규모의 부도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미국발 경제 위기는 더 나아가 글로벌 경제 침체가 도화선이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당시와 여러모로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2022년, 과연 또 다른 리먼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아파트 값의 폭락, 테슬라를 비롯한 주식시장의 침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역대급 사건들이 터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저는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곧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다시 한번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하나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제가 생각한 논리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목에서 소개드린 것처럼 저는 이 코인이라는 가상화폐가 결국엔 뱅크런, 즉 은행의 파산까지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만들어진 테라, 루나 코인의 대폭락으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암호화폐인 테라와 자매코인인 루나가 개당 10만원에서 1원도 안 되는 수준까지 떨어진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었는데요. 개발자들이 사기꾼이라는 둥, 당장 집어넣어야 한다는 둥 정말 수많은 분들이 분통을 터뜨렸고 그 문제로 저에게 상담을 요청했던 여러분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진심으로 그분들께 정말 이렇게 될 줄 몰랐는지 되묻고 싶었는데요. 이번 대폭락 사태의 주범이었던 테라의 경우 스스로 스테이블 코인을 자처했었죠. 여기서 스테이블 코인이란 코인의 가격이 변동하지 않고 안정된 암호화폐를 말하는데요. 즉 코인당 딱 1달러로 그 가치가 고정된 코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한 건데요. 시세 변동이라도 발생해서 그 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폭락할 수 있는 허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스테이블 코인의 허술함이 저런 대폭락 사태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초에 스테이블 코인이니 비트코인이니 하는 근본도 없고 실물조차 없는 가상화폐들이 이렇듯 기존 경제 원리를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주요 국가들이 이러한 상황을 방관만 하고 있을까요? 이미 미국 재무장관 제닛 옐런은 청문회를 통해 이런 가상화폐들의 성장이 금융 안정성에 큰 위협을 가하고 있음을 직접 언급했고 가상화폐들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법안을 마련할 거라고 약속했죠. 즉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가상화폐의 도전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코인 시장은 헤지펀드 그룹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먹잇감이라는 것인데요. 특히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인 테더의 경우 이미 여러 헤지펀드 그룹들의 주요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지펀드란 100명 미만의 자본가들이 개별적으로 자금을 모아 파트너십 투자를 하는 일종의 집합 투자 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말 억소리 나는 초대형 자금을 토대로 다양한 영역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로 악명이 자자하고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웬만한 국가의 경제를 뒤흔들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헤지펀드 그룹이 진짜로 숏을 치고 그동안 테더에 묶인 돈들을 모두 뺀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테더는 현물이 없는 가상화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은행도 감히 커버치지 못하는 그 엄청난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절대 감당 못한다입니다. 그 순간 뱅크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아니 뱅크런으로 은행이 줄줄이 도산하면 또 경제위기인데 헤지펀드가 그런 무모한 짓을 왜 할까요? 참 무서운 건 헤지펀드 그룹들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되려 이들은 나라가 망하는 거에 베팅해서 한 몫을 챙기는 이익 집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가령 97년 IMF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태국 비트화 폭락 사태는 헤지펀드 그룹의 대량 공매도에서 비롯되었고 심지어 강대국인 영국의 파운드와 남미의 맹주였던 아르헨티나 국채까지 공격하여 두 국가를 말 그대로 넉다운시킨 전례도 있습니다. 동남아
동남아, 아르헨티나, 심지어 영국도 속된 말로 탈탈 털어버린 헤지펀드. 과연 코인 시장이라고 못 건드릴까요? 결론적으로 이 코인 시장의 대폭락 하나로 진짜 감당할 수 없는 경제 위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2008년에도 그 누가 거대한 리먼 브라더스의 부도를 예측했을까요? 그때도 현물을 잘 쟁여놓는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지금까지도 그 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때와 마찬가지로 곧 실물자산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한마디. 여러분, 공부하세요. 이제 변덕스러운 코인 그래프만 쳐다볼 때가 아닙니다. 이럴 때야말로 공부하시고 성투하셔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경제적 자유에 한 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 또는 투자에 대한 컨설팅을 원하시는 분들은 톡방을 통해 좀 더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더욱 유익한 소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